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6강입니다. 6강에서는 그래프의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래프가 정점과 간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은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든 정점들을 주어진 간선 정보들을 통하여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방문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특정한 순서라는 것은 그래프 알고리즘에 따라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프 탐색을 통해 탐색 과정에서 어떤 간선이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순서로 정점들이 방문되었는지를 통해 그래프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가 오늘 살펴볼 깊이 우선 탐색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오늘 살펴볼 깊이 우선 탐색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려면 스택 자료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택은 가장 나중에 들어간 자료를 먼저 꺼내는 자료 구조인데요. 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합니다. 이 append 함수로 자료를 뒤에서부터 추가를 하고 pop 함수로 가장 나중에 추가한 자료를 꺼내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미 재개 함수의 호출과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호출된 함수를 관리하는 것도 스택의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나중에 실행된 함수를 먼저 완료하고 바로 이전의 함수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죠.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이러한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함수 호출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탐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스택을 구현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고 재개함수로 구현하게 됩니다.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DFS를 통해 우리가 그래프를 탐색하면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순서로 정점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쪽에 정점을 시작 정점으로 하고 정점의 인접 정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정점부터 방문한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정점의 인접 정점들을 검사를 해서 만약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있다면 그 정점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이 정점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까지 방문을 하고 그리고 막힌 정점에서는 이전 정점으로 돌아간 후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탐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막힌 정점이기 때문에 이전 정점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전 정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탐색을 하고 돌아가고 다시 탐색 돌아가고 탐색 돌아가서 다시 탐색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탐색 돌아가고 해서 이 탐색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 방식은 재기함수의 실행 과정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DFS는 재기함수로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점을 방문했다는 것은 재기함수를 호출한 것이고 그리고 이전 정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재기함수가 종료된 것이죠. 자, 그럼 다음 그래프를 통해 DFS의 동작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DFS는 스택의 자료 구조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스택에 자료를 넣는 것을 재기함수가 호출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따라서 스택의 마지막 값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함수, 현재 정점이 됩니다. 정점을 방문하면 해당 정점을 스택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인접 정점들이 여러 개 있다면 정점의 번호가 빠른 것부터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점을 방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체크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의 각 인덱스가 정점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방문 처리를 함으로써 각 정점을 한 번씩만 방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점 1에서 탐색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 일단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해당 정점을 스택에 넣고 그리고 방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방문 처리를 한다는 것은 해당 인덱스의 값을 1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인덱스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정점과 인접한 정점 중 정점의 번호가 빠른 2번 정점을 방문하고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3번을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4번을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하겠습니다. 4번에서 인접한 정점이 두 개인데요. 이 정점의 번호가 빠른 5번 정점을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번 정점의 인접 정점 중에 이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없으므로 더 이상 갈 수 있는 정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스택에서 가장 마지막 값은 현재 정점을 빼주면 이전 정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재기함수가 종료되고 이전 함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번 정점이 있는 것을 스택에서 빼주게 된다면 이전 정점인 이제 4번 정점이 현재 정점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다시 4번 정점에서 6번 정점을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해줍니다. 6번 정점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므로 이제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스택에서 빼고 그리고 이전 정점인 4번 정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정점이 방문되어 있으므로 스택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정점부터 즉 4, 3, 2, 1 순으로 차례대로 스택에서 빼주면서 탐색을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자, 4번 정점을 스택에서 빼면 3번 정점으로 돌아가는데 3번 정점도 마찬가지로 스택에서 빼고 2번 정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번 정점도 마찬가지로 스택에서 빼고 1번 정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1번 정점까지 스택에서 빼면 탐색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렇게 탐색한 결과의 탐색 순서는 1, 2, 3, 4, 5, 6 정점 순으로 탐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로 왼쪽 코드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점의 번호가 빠른 것부터 탐색하기 위해 인접 정점 중에서 정점의 번호가 빠른 것부터 리스트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탐색하는 이 dfs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인자로 들어온 해당 정점 V를 방문 처리하고 출력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점을 방문한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점 V와 연결된 인접 정점들을 하나씩 검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코드가 바로 이 반복문입니다. 현재 V가 1번 정점이라면 1번 리스트에 저장된 2번 정점과 5번 정점이 차례로 i 값이 되고 만약 방문하지 않았으면 해당 정점으로 dfs를 호출하며 탐색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프의 깊이 우선 탐색, dfs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dfs는 재기함수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이 그래프의 연결 상태나 구조를 탐색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dfs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백준 사이트 24,479번 깊이 우선 탐색 1문제는 그래프 정보를 입력을 받으면 dfs로 방문한 순서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dfs 동작 방법이 문제의 의사 코드로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fs는 dfs 함수가 실행이 될 때마다 현재 정점을 방문 처리하고 현재 정점과 연결된 인접 정점들을 하나씩 검사하여
만약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다시 DFS를 호출하여 해당 정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탐색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입력되는 정점의 최대 수는 10만 개이고 간선의 최대 수는 20만 개입니다. 출력은 1번 정점부터 방문 순서를 출력하면 되는데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을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선 정보를 최대 20만 개 입력받는데 인풋 함수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여러 줄에 걸쳐서 입력을 받을 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점의 최대 개수가 10만 개이므로 재기함수의 호출 횟수를 넉넉하게 늘려주었습니다. 정점과 간선의 개수, 시작 정점을 입력받으면 1번 정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레인지를 n 플러스 1로 하여 n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각 인덱스가 정점을 나타내도록 하고 0이면 아직 방문하지 않음을,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은 정점의 방문 순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0을 출력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에 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체크리스트만 출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그래프이므로 연결된 두 정점이 입력이 되면 U번 정점 리스트에는 V번 정점을 추가하고 그리고 V번 정점 리스트에는 U번 정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CNT 변수에 1씩 추가하여 CNT 값을 해당 정점을 나타내는 인덱스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접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각 정점의 정점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 리스트를 먼저 정렬한 후에 DFS를 호출해야 됩니다. 24,480번 깊이 우선 탐색 2번 문제도 풀어보면서 DFS 개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